한농연 중앙연합회 한민수입니다. 오늘 토론문 준비를 하면서 원래는 이혜영 교수님 자료는 못 본 상태에서 토론문을 제출한 이성현 부연구위원님 자료만 보고서 좀 제출한 상태라는 점을 좀 양해를 해주시고, 개방농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좀 토론문에도 작성했지만, 단순히 개방을 해서 농산물이 많이 들어왔다, 점유율이 떨어졌다, 그렇게 해서 농민들이 저기에서 뭐 농산물 가격 천정 현상이 생겨가지고 고통을 겪고 있다, 그 단순한 현상으로는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. 이게 뭐냐면은, 이런 개방 농정이라고 하는 게 뭐 옛날 박정희 정부 시절 78년서부터 그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고, 정부 공식 문건에 그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인데, 그렇게 됐을 때의 가장 큰 폐해라고 한다면은 뭐 농촌사회학자들이 얘기하는 농업이 산업화라고 하는 그런 현상 속에서 농민들이 여러 가지로 겪는 고통, 그게 좀 큰 게 아닌가. 그러면서 농민들이 진정 어떤 경영주로서의 독립성이라든지 독자성을 가지지 못하고, 그 농업 전후방 분야의 그 거대 자본들, 국내 거대 자본들이 있겠죠. 그쪽의 이해를 관철시키기 위한 도구로 전락을 해간다. 그렇게 되면서 뭐 농촌 사회가 무너진다, 농촌 경제가 무너진다, 환경이 오염되고 농지는 거의 다 이제 뭐 비농업인 외진 소유로 간다. 그러한 현상들이 심화되는 그런 것들이 제일 큰 폐해다.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는, 제가 좀 뒤에도 썼지만은 뭐 황수철 소장님도 얘기하신 그런 부분이지만, 경쟁력 지상주의를 버려야 된다. 이제 생산 제일주의를 버려야 된다.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뭐 김영삼 정부에서부터서 농업부조 정책을 아주 계속해서 개별 경영체의 경쟁력 강화 위주로 해왔는데, 그런 것들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어떤 농업 농촌으로 만들 수 있게끔, 그리고 농업인이 제대로 주인으로 서서 제대로 주인 대접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농정으로 좀 나가야 되지 않느냐, 좀 그런 식으로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트럼프 신정부 출범 이후 그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이성현 연구위원님 글만 보고서 일단 썼는데, 이거는 했을 때 여러 가지 좀 새우 등 터지는, 그러니까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라고 했을 때 이게 무엇이냐면은, 뭐 나프타를 재협상을 하자, 뭐 예를 들어서 중국과의 어떤 그 무역 분쟁이 격화가 된다, 그렇게 했을 때 직간접적인 어떤 효과도 있을 것이고, 또 하나는 뭐냐면은 TPP를 탈퇴를 했다지만은 TPP에서 시도를 하고자 했었던 미국의 어떤 그 이해관계들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TPP에서 했던 내용들은 그대로 재협상에 갖고 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뭐 TPP 때 얘기됐었던 뭐 쇠고기 문제라든지, 그때는 얘기가 안 됐지만은 뭐 쌀 재협상, 관세 검증 협상이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, 무관세 TRQ 물량을 늘려라, 배정을 해라, 아예 국별 쿼터로 배정해라, 그렇게 뭐 암묵적으로 그렇게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. TPP 때 얘기했던 SPS 문제라든지 뭐 지역 요구, 그런 것들도 있을 것이고, 뭐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었거든요.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걱정을 좀 하면서 차근차근히 좀 대응할 논리를 개발하고 우리의 어떤 대비 태세를 좀 갖춰야 되겠다,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까 전에 개방농장하고도 좀 얘기가 되겠지만은, 지금 FTA 효과에 대해서 좀 김홍정 선임 연구위원께서는 좀 말씀하셨고, 그렇게 될 때 한유 FTA를 좀 들면서 EU 경제의 어떤 침체가 가져온 어떤 수출의 어떤 감소 문제, 그런 것들은 좀 말씀을 하셨는데, 저는 약간 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. 지금 뭐 EU에 있는 뭐 독일이나 프랑스나 이태리 같은 데 차들도 좋은 차들 많이 들어와서 국내 차 시장 점유율이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고, 현대기아차나 다른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제대로 대응 못하는 가운데서 뭐 자율주행차 기술이 들어오고 이제 테슬라도 들어온다, 뭐 그런 식으로 했을 때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잠식을 하는 그런 결과가 나올 겁니다. 그리고 중국 뭐 둥펑 자동차 같은 데서도 뭐 가솔린 트럭이지만 1톤 트럭을 우리나라에 수출할 수 있다, 뭐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, 그렇게 됐을 때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 고정관념이라고 한다면은, 제조업이라든지 그런 데서 수출을 늘려가지고 그 시장 점유율도 높이고
경상수지 흑자도 만들면은 거기에서 낙수 효과를 해서 농업 농촌도 좋아질 것이다. 뭐 그런 식이 되는데 오히려 그게 거꾸로 되는 그러한 상황들도 배제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. 어떤 재벌들이 단순히 어떤 인건비를 누르고 비정규직을 많이 만들고 그렇게 해가지고 누르고 그 농산물을 저 가격이 되도록 그렇게 수입을 많이 늘려가지고서 물가를 싸게 만들고 그렇게 하면은 대기업 재벌들이 이익이 많이 늘어날 수 있다. 그러한 시나리오가 이제는 더 이상 좀 통해 먹지 않을 것이다. 그런 생각도 들고 또 하나 뭐냐 하면은 트럼프 신정부가 어쨌든 뭐 월가 있는 사람들로 다 채우고 그렇게 한다지만은 겉으로 표방하기에는 뭐 러스트벨트를 위한다, 자국 우선주의다, 보호무역주의다, 일자리 창출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. 그렇게 되는 것들이 먹혀들었던 그런 맥락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렇게 될 때 그쪽이 노동자들, 실업자들이 받는 고통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퍼퓰리즘적이지만은 그 지지를 할 수 있었고 그것 때문에 트럼프가 당선됐다. 그런데 그걸 약간 좀 틀어서 생각해 본다면 지금의 어떤 비정규직 노동자나 자영업자, 농민들이 겪는 그런 고통하고도 이건 맞닿아 있는 문제거든요. 우리나라는 그게 좀 미국하고는 좀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어찌 보면 상당히 좀 다행일 수 있겠습니다만 촛불 집회를 통해서 그것이 좀 그래도 좀 건강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. 그래서 재벌만이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모두가 공정하게 대접받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 그러한 시대 정신이 좀 퍼지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생각해서 앞으로의 어떤 농정이다, 어떤 통상 정책이다 했을 때 농업, 농촌민, 농업인이 제대로 대접받고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나아가야 될 것이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 덧붙인 얘기지만은 LG CNS 사태가 작년에 있었지만은 계속해서 제조업이라든지 서비스업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경쟁력, 비교 여유가 있는 그런 국내 재벌들이 이제는 아예 직접 농업 생산까지 장악을 해 들어가면서 거기에서 그 2차, 3차 산업에서 떨어지는 이윤율을 만회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은 앞으로 더 노골화될 것이고 그게 국내 기업뿐만이 아니라 해외 재벌들, 해외 기업들도 똑같을 것이거든요.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하고 대응을 해 나가야 되리라 그렇게 봅니다. 이상입니다. 네, 지금 다른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.